가방과 칼을 이제 그때 꺼내가지고 여직원한테 그거를 달라고 했고, 여직원이 이제 가방에 돈을 담은 거죠.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사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다리가 힘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19 와가지고 이제 싣고 갔는데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쉬는 걸로 했고, 남직원도 조금 무서움을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은행은 다시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보질 못하겠어 그쪽에 불을. 무서워서? 무섭잖아요. 그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대전에 강도지 타기 좋다고 전국에서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월이 가니까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러니까 겁나긴 겁나지.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22년 전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을 떠올리는 시민들. 21년 만에 범인이 검거됐는데요. 이 두 사건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2001년에 발생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범인들을 특정할 수 없어서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빠졌다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범인을 빨리 특정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해결된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은행 강도의 어떤 용의자의 그 특징을 빨리 특정할 수 없었을 때에는 이처럼 장기간 동안 수사가 길게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사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범인. 이 CCTV에는 범인의 도주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토바이 주인은 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배달을 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CCTV를 확인한 주인은 단순 절도 사건이라고만 생각했었다는데요. 신고 다음 날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도난 신고를 했는데 다음 날에 경찰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관조동 이제 신협 이제 그 강도랑 이제 그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훔친 오토바이를 범행에 사용한 범인. 경찰의 추적 끝에 도주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찾았구나라고 뭐 생각을 했는데 좀 찝찝하죠. 아무래도 뭐. 오토바이는 찾았지만 범인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왜 행방이 묘연했던 걸까요? 이 수사가 난항을 겪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 중인 경찰 측의 입장인데요.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하면서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혼선을 주기 위해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한 일종의 뺑뺑이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간 거지. 점심시간에 손님 먹고 밥 먹으러 가면 직원 두 사람밖에 없고 뭐 그런 거 다 알고서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신협도 청원경찰이 없다고 하면 없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행에 청원 경찰이 없다. 보안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규모 이런 금융기관들이 도심 외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행량이 적고 심지어는 이제 청원경찰 등의 경비 인력이 없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적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청원경찰 배치의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